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이 제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코스닥은 오래간만에 이제 1% 이상 올라가는, 최근에 양시장이 1% 안쪽에서 주로 오르거나 내리거나 했었잖아요. 근데 제법 상승폭이 컸던 하루였는데, 우선 시장을 끌어올렸던 요인부터 살펴보면 이제 국제유가, 유가가 오늘 제법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제 장중에 이게 103달러까지 빠졌다가 우리 증시 돌아갈 때 한 105달러대 정도까지 살짝 반등이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130달러까지 바로 치고 나가기에는, 이전 고점을 뚫고 나가기에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평가가 되죠.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내려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완화가 됐다. 이게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채금리인데, 금리가 이제 이게 10년물 국채금리 장기 추세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추세선 상단이에요. 이게 좀 아슬아슬하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서 이제 뭐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반영한다라는 주장도 있고, 반면에 여기서 이제 빠져도 문제다. 빠져서 이제 또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들이 팽팽한데, 어쨌든 국채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고 이 선에서 이제 상승은 더 되지 않으면서 완만하게 안정돼주고 2년물과 10년물의 격차가 조금 벌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장중에 우리나라 시간 돌아갈 때 기준으로 보면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2년물이 2.3948, 다음에 10년물이 2.459, 거의 비슷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차하면 장단기 금리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장중에 코스피 상승폭을 좀 제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근데 다만 금리 같은 경우는 이게 10년물 국채금리가 빠지면서 이게 역전되면은 경기 침체로 보긴 하는데, 이게 올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이라서 이게 경기 침체 신호로 보는 게 맞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 워낙 금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장단기 금리차 2년물과 10년물의 국채금리가 상당히 좁혀지면서 이 부분이 코스피 상승폭을 좀 축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주요 기술주들이 미국에서 워낙 강한데, 오늘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했죠. 제가 에슬라 종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 오늘 테슬라가 우리 증시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식 분할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역대 미국 시장에서 주식 분할한 주식하고 그 S&P 500 지수하고의 어떤 움직임을 비교를 해봤더니, 그 주식 분할한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강했더라. 그러니까 테슬라가 주가가 더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앞으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 더 올라가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내려진 점도 오늘 시장에서는 중요한 어떤 상승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이게 소형업종 지수거든요. 계속 올라가요. 11연속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인가 재작년에 12일 연속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12일 연속이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현상이 아니거든요.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다가 10일 연속까지 채울 거냐, 이번 주 다 올라가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되는데, 어쨌든 연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오늘은 물론 중성주 쪽보다는 이제 대형주 2차 전지라든가 일부 게임주라든가 이제 대형주들이 강하긴 했었는데, 코스닥에서 어쨌든 소형업종 지수도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게 연속 올라가다가 이게 끊어지면 한 일주일 정도 조정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요 흐름은 계속해서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적게 팔지 않았죠. 오늘 동시효과에도 한 500억 들어와서 그렇지 장중에 3,200~300억 정도 순매도로 넘어왔었고, 코스닥은 반면에 이제 매수를 제법 했죠.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3,000억 정도 팔면 원래 시장에 빠져야 되는데, 이 물량을 금융투자가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투신 연기금 쫙 팔아서, 만약에 오늘 금융투자 매수 안 했다면 코스피는 아마 한 10포인트 이상 빠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금융투자 쪽에 받아줬다. 근데 말 바꾸면 금융투자는 지속성이 없는 주체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하다가 시간 지나면 그냥 한 사이클 지나가면 끊어지고 다시 매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일장 이후에라도 외국인 또는 연기금 투신 쪽에서 거들어주지 않으면, 지금 수급 구도가 이어지면 코스피는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들이,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최근에 매수하는 날이 압도적으로 많죠. 종목 장세를 계속해서 이제 주도해 나가고 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건, 어쨌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를 오늘 같은 날은 좀 매수해 봄직도 한데 매수가 좀처럼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 이게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음 페이지에서 또 보겠습니다만,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외국인들의 변화가 생기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내용으로 보면 미국에서는 이제 애플 플러스 테슬라, 애플도 오늘 11연속에도 올라갔거든요. 오늘까지. 이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질 거냐. 이게 강세를 보인다라는 거는 성장주들을 주목한다라는 거고, 성장주를 주목한다라는 거는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을 안 하는 장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플 테슬라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잘 나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지 두 종목의 흐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이닉스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확인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좋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 모르고 어쨌든 하이닉스가 어떤 형태가 됐든 영향을 받을 텐데 지금은 LG에너지 솔루션하고 하이닉스하고 동행하지는 않는 그런 편이거든요. 뭐 매일 똑같이 매일 엇갈린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동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도가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하이닉스로 넘어갈 거냐. 요게 이제 하나의 어떤 계기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서 실적으로 나올 거냐. 요게 이제 주목도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하이닉스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 자체는 2750 박스권을 넘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온다면 이제 박스권이 2750이 상단이 되면서 계속 이 안에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 예, 국제유가가 지금 103달러까지 한번 빠졌었는데 여기서 이제 100달러 이하까지 한번 밀어내는 게 좋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뭐 상하이 봉쇄 이슈 때문에 밀어낸다라면 그건 이게 썩 좋은 건 아니고 이제 전쟁 관련해서 이제 휴전협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100달러 이하로 내려간다라면 우리 증시에서의 어떤 수급 구도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어서 요 구도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세 보인 건 2차 전지, 통신 장비, 디지털 화폐 이런 게 강했고 최근에 강했던 뭐 건자재라든가 곡물 관련주들, 건설주 이런 정책 관련돼서 움직이던 종목들,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은 좀 주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는 나쁘진 않죠. 예, 이제 일방적으로 인플레이션 이렇게 나쁜 재료에 반응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재료에 반응하는 종목들이 늘어나야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또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오늘 뭐 자동차 부품주들도 일부 강세 보인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조금 실적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구도가 나오는 게 이어질 거냐. 이렇게 되면 조금 종목 장세의 성격이 이슈보다 실적에 집중이 될 때 종목 장세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 구도가 되는지 이 부분도 잘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이렇게 쭉쭉 일방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 소화가 병행돼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종목별 수급 구도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는 하나 더 해서 이제 주식 상식 코너, 그러니까 뭐 주식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중심으로 또 추가적인 방송을 3분에서 5분짜리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구독하기 또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